정부가 어제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이 대구 지역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부동산 경기 화랑을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세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과정에 소통을 강화해 주민과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제자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해 지속적으로 돈을 가로챈 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구의 부동산 경기 화랑을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세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부동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초 입주를 앞둔 대구시 달서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중소형 위주로 대단지를 이루어 2년 전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이 6대1을 넘었습니다. 1,300가구에 이르는 이 단지는 분양 이후 지금까지 분양권 거래 건수가 1,7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도 하기 전에 많게는 2번 이상 주인이 바뀐 셈입니다. 떴다방 업자들까지 극성을 부려 웃돈이 최고 7천만 원까지 붙는 등 과열되자 급기야 세무당국이 투기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세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입주를 팔았으니까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건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산 사람들한테 얼마 주고 샀느냐를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이게 안내문을 보낸 거죠. 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다운 계약서를 쓴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로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1가구 1주택을 3년 보유할 경우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한 반 정도 금액을 신고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자기가 살 때도 그렇게 낮춰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국세청은 지난해 수성구 지역에서 떴다방이 극성을 부리자 검찰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2년 새 분양한 주변의 다른 아파트 단지 가운데서도 분양권 전매율이 100%를 넘은 곳이 있는 데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와 세천지구 등 청약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들이 많아 조사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대구 지역에는 효과가 적고 부작용만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위한 특혜성 정책이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9.1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지금보다 10년 줄이고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이미 2004년부터 조례에 의해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정해져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침체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은 어떤 조합원들의 이제 과도한 어떤 그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 보상 요구 사항 그리고 이제 분양성 자체 때문에 이제 그 활발히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해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청약 기회를 늘려주고 다주택자 감점도 폐지해 무주택 서민들이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 대상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줄일 수 있게 만들어 무주택 서민이 유리한 청약 제도의 장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9.1 부동산 대책은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보는 특혜성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과열을 걱정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또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서민들이 자꾸 어떤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집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발표한 정부 정책이 수도권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한 투기 장려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돼야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주민과 민간 참여를 확대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가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그야말로 우리 시도 의원들이 정말 뭘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어떤 홍보가 없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 인식의 부재에서 어쩌면은 우리 의원들의 불신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지방자치법 개정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 양대 중심축인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3.0 프로그램으로 공공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책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정부 3.0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들하고 소통이라든지 협업 구조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미약한데 이 때문에 지방의회도 의정활동 과정에 주민과 민간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다도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를 보다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된 정책들이 자치단체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경남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 서병수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등 영남권 5개 시장도지사가 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협의회에 앞서 해당 시도 실무진은 오는 19일 경남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의제와 안건을 정할 예정인데 신공항이 의제로 채택될 것이 확실해 협의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미의 한 공업고등학교 교사들이 제자들이 피땀 흘려 연습해 받아온 기능 경기대회 입상금을 빼돌리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의 눈에 이런 교사들이 어떻게 비쳤을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9월 대구에서 열린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용접 부문에 참가한 박모근 등 3명은 동메달과 우수상을 수상하고 상금 870만 원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탄 상금 대부분을 지도교사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경찰에 입건된 구미 모 공고 지도교사 A씨는 제자들이 받은 상금 6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배들 재료비가 없어 못 가르친다. 내 말을 잘 들어야 취업을 시켜준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아내를 시켜 제자들의 통장과 현금 카드를 관리하면서 입상금과 기능사 시험 관리 수당 등 600여만 원을 학생 동의 없이 빼내 생활비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교사는 모두 5명.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졸업생들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1,200만 원 받아가지고 학교에 800만 원을 줬거든요. 그 전국대회 출전하는 시기가 보통 3학년 10월달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취업이 바로 걸리니까 학생들이 말을 못하죠. 그거에 대해서. 학교 측은 해당 교사들의 진술이 경찰이 밝힌 내용과 다르다며 검찰 조사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이고 사실관계는 지금 이게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어차피 이제 검찰로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경상북도 교육청은 입건된 이 학교 교사들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다른 학교에도 이 같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조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추석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지만 불황의 여파로 추석 경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특히 과일 수요마저 줄면서 농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추석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출하가 급증한 농산물 도매시장. 서둘러 수확한 과일을 들고 나왔지만 너무 떨어진 가격에 농민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시세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못 가는 시세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농약도 제대로 못 맞추는 실정입니다. 금주 들어 경북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의 과일 공판 가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할 것 없이 지난해 추석 직전보다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38년 만에 이른 추석에 과일 값이 오를 거란 전망과 달리 값이 떨어지는 원인은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선물용 과일 판매도 예년만 못합니다. 예년에 비해 농산물 수요가 좀 줄었고요. 택배 물량 또한 많이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소류도 이상 날씨에 지난 한 달 새에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년을 밑도는 수준. 올해 상반기 마늘과 양파 등 양념류 가격 폭락에 홍역을 치렀던 농민들은 기대했던 추석 특수마저 사라졌다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경기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 추석을 일주일 앞둔 안동 장날이지만 전통시장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추석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물건을 많이 갖다 놨는데 생각보다가 많이 안 와요. 오늘 장날인데 지금도 되게 복잡해야 되는데 지금 손님이 없잖아요. 계속된 경기 침체에 풍성한 한가위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당직 병원과 약국 안내, 의료 상담 등의 모든 응급 의료 서비스는 119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 접수대를 늘리고 구급 3당 전문 요원을 활용하는 등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비상 근무 형태로 바꿔서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도구 해안에서 군수 지원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항만 시설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해안에서 육지로 전투병력과 장비 등을 이동시키는 훈련인데요. 박상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차량 운반선이 포항 해상에 접근하자 해군과 해병대가 안전한 접안을 위해 주변을 호위합니다. 바지선에서 내린 해병대 자주포가 도교를 건너 육지로 들어옵니다. 기존의 항만 시설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은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차량선과 화물선에 있는 장비 및 물자를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륙주교에 양육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처음 선보인 야지형 지게차는 도로가 아닌 곳도 거침없이 이동하며 부지런히 장비와 물자를 나릅니다.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리치 스테이커와 야지형 지게차 등 다양한 하역 장비가 동원돼 원활한 해안 작전이 가능합니다. 22척의 함정과 자주포를 포함한 100여 대의 차량, 그리고 10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작전입니다. 한반도 전쟁에서 라트 작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라트 작전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해병대, 육군 등 합동작전 전력이 참가하여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은 군수지원 분야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구미에서 열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의 통상교류 확대와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제 발표를 하고 우수 시책도 소개했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오늘 저녁에 열린 폐회식에서 한중일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의 중요성과 폭넓은 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하자는 구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의회가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를 구의원 전체 이름으로 발의하고 지난 1990년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입주민들의 분양금에 범안로 도로 건설 비용이 포함돼
분담금 234억 원을 냈지만 주민들은 500원의 통행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범안로를 무료화하면 상임범물순환도로의 통행량이 늘어 통행료 수입이 증가해 대구시의 추가 부담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법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12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다음 달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하고 올해 축제는 투란도트와 라트라비아타 등 순수한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는 작품들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작인 푸치니의 투란도트는 대구 출신 성악가와 합창단원 등 대구의 오페라 제작 역량을 집중한 작품이라며 오페라 애호가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체지방률을 낮추는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기 참가자들이 오늘 대구 문화방송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다이어트 코리아는 대구 MBC를 비롯한 5개 지역 MBC가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운동 부문을 주관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10주간 대회 형식으로 진행돼 체지방을 가장 많이 감량한 사람에게 상금이 주어집니다. 지난달 22일 구미에 사는 50살 김모 씨가 등산을 한 뒤 일주일 만에 폐혈성 쇼크 등 야생진드기 감염 증세가 나타나 구미와 대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숨진 김 씨가 야생진드기 감염 의심 환자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알기 위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북에서는 야생진드기 감염 환자 7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9월 11일 새벽 1시 반쯤 대구시 비산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손을 묶은 뒤 2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5살 임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식당에서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수배 중이던 용의자들을 붙잡았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대구 남구의 한 차량 정비업체에서 격리로 일하면서 모두 2,300여 차례에 걸쳐 수리비 2억 3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41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고객들에게 받은 수리비를 장부에 외상 처리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속여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기업 탐방 행사를 엽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역 대학생과 특성화 고교생 등 240여 명이 지역 8개 기업을 찾아 기업 소개와 CEO 특강을 받고 시설 견학, 임원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